예, 2장은 극한과 연속성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극한을 정의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엄밀한 정의, 이필런 델타를 이용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원하고 두 번째 섹션 1과 2는 고등학교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율과 곡선의 접선, 어, 미분적분학을 완성한 유명한 수학자가 두 명 있죠.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변화율은 주로 이제 뉴턴이 다룬 방식이 되겠고 곡선의 접선으로 다룬 방식은 라이프니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가 같은 걸 의미하지만 용어가 두 가지 종류 또는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등학교 때 배운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중학교 물리 시간에 본 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 신입생 우리 학교 지원했을 때 자소서 같은 데서 많이 본 식입니다. 갈릴레오가 발견했다고 하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프로포셔널하다라는 거. 그 비례 상수는 이제 4.9를 쓰고 있는데 우리 뭐 나중에 뭐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숫자이죠. 어쨌든 y는 이퀄 4.9 t 제곱이라는 이런 함수에서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뭐 중학교 학생들도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죠.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9.8m per sec. 1초와 2초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는 14.7m per sec. 근데 수학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일반화해서 예를 들면 t0와 t0 플러스 h 사이, 이렇게 t0하고 t0 플러스 h 사이, 요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y, 델타 t, 거기 밑에 나온 대로 해보면 4.9 t0 플러스 h 제곱에서 4.9 t0의 제곱 그러면 h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코 시험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에서는 일단 숫자로 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가장 수학의 중요한 부분이 일반화죠, 일반화. 그래서 어떤 문자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적분 배우자마자 처음으로 배웠을 거로 생각되는데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의를 이 책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뭐 거의 패스하는 하는 분위기일 텐데 그냥 처음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는 단원이 되겠죠. 근데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기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할서는 우리말로 할서는
시컨트 라인이라는 거, 시컨트 라인. 시컨트 라인과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x1, x2, 그다음에 x1과 x1 플러스 h 사이. 여기 할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식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의 기울기를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로 정의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곡선을 해석하는데 전부 다 접선을 쓰기 때문에 이제 시컨트 라인에서 탄젠트 라인으로 그래서 보통 탄젠트라고 하면 곡선의 탄젠트라고 하면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 슬로프 오브 탄젠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 언급되고 있고요. 탄젠트라는 게 라틴어로 이제 접촉하다, 접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탄젠트가 접선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커브의 제너럴 커브의 탄젠시, 접선의 기울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시컨트는 할선이라고, 슬로프 오브 더 시컨트, PQ, P와 Q가 다른 점일 때 P점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Q를 점점 P에 가깝게 그래서 아직 우리가 리미트 엄밀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극한값으로 하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극한이 있다면 그것을 뭐로 정의하느냐 하면 P점에서의 곡선의 기울기로 정의한다. Define the tangent to the curve at P.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곡선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알고 있죠 이미.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극한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을 공부했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개념을 좀 잡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엄밀하지 않은 인포멀한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함수 f of x가 c에 대한 오픈 인터벌, 이게 열린 구간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C에 대한 열린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C는 빠져도 된다 이런 얘기죠. C에서 정의되지 않아도 극한값은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x가 C를 포함해도 되고 C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C에 대한 오픈 인터벌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고 하자. fx의 함수값이 arbitrarily, 이거는 원하는 만큼, 임의의 이런 뜻이 됩니다. close, 가까이 가야 된다. 어떤 넘버, 상수 L에 원하는 만큼 아주 가깝게 간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L에 아주 가깝게 만들 수 있다면, 언제? 모든 x 충분히 C에 충분히 가까운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이 L에 한없이 가깝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f가 x가 approach C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L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아래처럼 쓴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등학교 심화수학 책이나 극한 정의하는데 보면 x가 c가 아닌 값을 취하면서 c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의 극한은 l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했을 때 엄밀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이 간다. 여기서 한없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이 이제 다음 단원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sufficiently 충분히 가깝다. C에 얼만큼 가까우면 충분히 가까운지, L에 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극한을 정의할 때도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직관적으로 이용해서 얘가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2.3 다음 섹션에서 보면 엄밀한 정의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중점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정석책이나 이런데 많이 보았던 그림들이죠. 그래서 극한값이 있는 경우 A, B, C의 극한값들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래서 정의가 되건 정의가 되지 않건 상관없이 극한값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뭐 항등함수나 상수함수 곳의 극한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극한까지 없는 경우 있겠죠, 그죠? 뭐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다르다거나 C처럼 아주 빠르게 진동해서 극한값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극한값의 성질이 되겠죠. 이게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C오렘이 되겠죠. 이게 극한값을 잘 정의하고 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리들이 성립하죠. 합하는 거라든지 차라든지 프로덕트, 그죠? 컨스탄트 멀티플, 코어션트 룰 그래서 다양한 극한값의 정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증명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나마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교재에서 원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극한값과 관계해서 아주 유명한 정리죠. 샌드위치 정리. 이것을 이제 스키즈 시오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샌드위치 정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리이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정리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없는 경우라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극한값은 보기와 같은 우리 정리,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정리인데 리미트는 그 순서를 보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 of x하고 g of x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양쪽에 리미트를 취해도 그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앞에 if 부분에 가정에 있는데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 같은 거 할 때 등호를 넣을 것인지
넣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